196번 또 이어서 가볼게. 문제부터 읽어보자. O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오케이. AB 자연수니까 우리 자연수라는 거 체크해줘야겠지. 오케이. 다시 자연수인 거 체크해주고, 열린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직선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하겠대. 그럼 생각해보면 sin x의 그래프가 결국 a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 0부터 2파이니까 하필 딱 한 줄기잖아. 이렇게 상을 한번 이해해보자고. 그리고 x는 파이가 요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겠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 점이 그냥 집합 A의 유일한 원소였던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두 직선 y는 1, y는 3은 어떻게 어디를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든 뭐 지나간다고 치면 그때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 C라고 하겠대. 그리고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와 최소를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둘이 곱한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y1이랑 y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누가 누구든 이렇게 지나면 2개, 이렇게 지나면 1개, 그치? 이렇게 지나면 1개, 그리고 이렇게 지나면 0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1개, 0개, 2개가 된다는 사실. 만나는 개수니까 네모를 쳐놓게. 그리고 이렇게 지낼 때도 잘 생각해봐. 만나는 점의 개수는 3개지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 합집합, B 합집합 C잖아.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때도 카운팅은 2개만 돼야 돼. 여기랑 여기. 이미 A는 카운팅이 된 거니까. 맞지? 그럼 얘에 대한 교훈을 여기 다시 한번 써보자. 아, 얘의 의미가 뭐라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괜찮?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집합의 표현을 이 정도는 잘 해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 다시 고일수학 넘어가서 집합에 대한 읽는 법이나 그것들의 각각의 의미,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파악해주고 넘어가야 돼. 확통하는 친구들은 결국 확률 거기 가서 또 막 독립사건, 배반사건 하면서 또 약간 집합의 그 벤다이어그램 형태가 약간 쓰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꼭 알아놔야 되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쭉 훑어보고 오는 걸 추천할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하냐면 이론상으로 가능한 최대와 최소를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누군가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론상 맥시멈과 이론상 미니멈을 가장 먼저 생각해봐. 이론상 맥시멈, 미니멈. 첫 번째, 이론상 맥시멈부터 해볼까? A하고 B가 모두 5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이론상 맥시멈은 10 아닐까? 5 플러스 5. 이게 되는지를 체크해보자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좀 간략하게 그려볼게. Y는 5가 중간에 있을 거고 위 높낮이로 5씩 차이 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맨 아래 최소값은 0일 거고 최대값은 10일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 숫자 3개만 쓸 거야. 가운데 값, 맨 위에 값, 맨 아래 값.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1을 진하게 그려보면 y는 3, y는 1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2개 만나는 형태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하나니까 총 5개가 됐던 거지. 맞지? 그럼 이때는 5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라지 m 값이 10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면 되지. 10이 안 되니까 그 두 번째 9일 텐데 9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아? A 플러스 B가 9기 때문에 가능성은 2개야. 어떻게? 4,5거나 5,부터 쓸게. A부터 줄이는 걸 좋아해서 5,4거나
4,5거나 이렇게. 5,4일 때 한번 해볼까? 중앙에 4가 있고 높낮이 위아래로 5씩 움직이니까 최대 9, 최소 마일 이렇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1이랑 3이 어디 지나? 여기 이렇게 지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여전히 5개인 거지. 안 돼. 4, 5일 때 해볼까? 4, 5일 때. 그러면 가운데가 5인 거고 위에 높낮이로 4씩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 9인 건 똑같지만 최소가 1로 바뀌겠다. 맞지? 그러면 y는 3은 여기 있고 y는 1은 딱 어디 있겠어? 딱 최소 라인이 있겠지.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얘 또한 4개여서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점 찍으면 알 테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는 9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a 플러스 b는 8일 때로 한번 해볼까? 8일 때는 가능한 조합 케이스가 이제 3개 나오겠지. 5,3, 4,4, 3,5 이렇게. 괜찮? 5,3일 때부터 살짝 해볼까? 5,3이라면 여기 가운데가 3이고 위아래로 5씩 움직여나니까 최대 8, 최소 마이너스 2. 대충 해봐도 안 되지.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1일 거잖아. 맞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될 테니까 안 되고 4, 4일 때도 한번 해보면 여기 4인 거고 위아래로 4니까 8,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1, 3, 2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가능. 마지막 3, 5일 때도 해보자. 가운데 축 5가 있고 위아래로 3씩 움직이니까 최대 3, 최대 8, 최소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1은 어떻게 돼? 최소보다도 아래 있다는 거. 이거 인지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여기서 2개 만들 거고 여기서 하나 만들 거고 얘는 안 만들 거고 따라서 3개가 되네. 그치? 그러면 3,5일 때는 된다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가 8보다 클 수 있어? 우리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왔잖아. 10 안 돼, 9 안 돼. 그럼 무조건 라지 m은 8인 거지.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따라서 라지 m은 8이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더 이상 라지 m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라지 m 구했으니까 이제 누구? 이론상 스몰 m부터 점차 키우면 되겠지. 첫 번째 이론상 스몰 m a 플러스 b가 얼마일 때 2일 때지 않을까? 1,1일 때니까 맞지? 얘도 형태를 비슷하게 한번 써보자면 1,1일 때니까 가운데 1 있고 위로 2, 아래로 0 이렇게 있겠지. 그럼 1하고 3을 지나게 만들 건데 어떻게 지나게 만들 수 있냐면 미안, 양쪽 열려 있구나. 내가 아까부터 잘못 썼네. 여기 열려 있었네. 역시 뭔가 이상하더라. 여기 열려 있지. 조심해야 돼. 열려 있고 열려 있었네. 그래서 만나는 그냥 하는 게 됐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했던 게 여기. 얘도 만나는 근이 5개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얘도 3개였겠네. 이 순간도 사실 됐던 거네. 맞지? 응. 이 순간도 됐던 거고 뭐 어쨌든 a 플러스 b가 8일 때가 최대인 건 맞으니까 그 위에서는 전혀 문제 없지. 위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아예 안 나오니까. 오케이. 여기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y는 3은 저 위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돼. 그래서 3개 못 만들어서 탈락. 두 번째 a 플러스 b가 3일 때 해볼까? a 플러스 b가 3이라는 뜻은 둘 중 하나 가능하다는 뜻이지. 2,1이거나 1,2거나 이렇게.
2,1부터 한번 해볼까? 가운데 축 1 있고 위아래로 2씩 움직이니까 위는 3, 아래는 마일.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가운데 한 점 만날 거고 최대 라인에 그어지니까 얘 또한 어딘가에서 한 점밖에 안 만나겠지.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돼. 안 되겠네. 1, 2일 때 해볼까? 가운데 축이 2고 위로 1씩 위아래로 1씩 움직이니까 3, 1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러면 여기 최대 라인에 딱 하나, 최소 라인에 딱 하나. 그럼 최대 라인에서 하나 잡고 중간 라인에서 하나 잡히고 최소 라인에서 하나 잡히겠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3개가 되는 순간이 탄생했다. 그럼 얘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반드시 스몰 m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 나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a 플러스 b가 6일 때, 5일 때, 4일 때 이런 것들을 왜 구하고 있냐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라지 m과 스몰 m만 찾으면 끝인데. 그치? 그래서 라지 m은 8, 스몰 m은 3인 거 찾았으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 정답은 24겠다. 이렇게. 이 마인드 세팅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수열 문제 넘어가면 수열에서도 최소 찾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 그럼 그때도 똑같이 풀 거야. 이론상 최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형시킬 거야. 이론상 최대는 왜 정답 상황이 안 되는지, 그럼 정답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상 최대를 좀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문제도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본다면 꽤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복습 한번 잘 해보고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는 197번 넘어와서 또 오랜만에 도형 문제 또 한번 쭉 풀어보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겠대. 그러면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해야 되니까 BD 길이를 K, BD 길이를 3K, CD 길이를 K라고 한번 둬볼게. 괜찮지? 그리고 각 ADB가 세타래.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까 넘어가자. 선분 AD 길이가 루트 2다. 여기가 루트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AB 대 AC가 2대 1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K 썼으니까 2P 대 P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인 거. 요거 써졌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사인 세타 쓸 일 있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푼 걸로 봤을 때 문제가 어느 정도 4점짜리 번호에 배치된다는 건 분명히 코사인 법칙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거거든. 코사인을 줬다는 건 당연히 사인 탄젠트를 얼마든지 너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찾아주는 게 좋겠지. 4루트. 이것도 사실 비율로 쓰면 돼. 비율로. 1대 2루트 2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루트 7이잖아. 이렇게 써줘도 괜찮다는 거지. 어차피 다 비율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체크해 주기로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 발문 나왔네. 그럼 우리 반드시 사인 법칙 떠올리기로 했지. 이해되지?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우리 요만큼의 각도에 대한 사인값 알고 있네. 그럼 우리 누구 길이만 구해주면 돼? 요 2P에 해당하는 선분 AB의 길이만 구해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안다면 외접원의 넓이를 안다는 뜻이니까 정답을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우리 AB 구하러 가보는 거야. 맞지? 그럼 AB 구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잘 봐. 지금 이게 중요해.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항상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또 작년에 계속 나왔던 유형이거든. 이걸 우리가 보각관계라고 그러지. 보각관계.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 그래서 보각관계에 놓인 두 각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사인 값은 동일해.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똑같다는 거지. 코사인은 부호 반대야.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야.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각변환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빨라, 제일 편해. 그래야 보각관계가 보이고 그래야 속도가 좀 붙어, 계산에. 알겠지? 이걸 지금 왜 썼냐? 지금 코사인 법칙을 2번 돌릴 수 있어서 그래. 우리가 길이들은 전부 다 표현했어, 이 그림에서 있는. 그래서 이쪽 각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 코사인 법칙 돌릴 수 있고, 이쪽 각도를 체크해놨으니까 이제 오른쪽 코사인 법칙도 돌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코사인 법칙 각각 한 번씩 돌려볼게. 왼쪽부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볼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k 곱하기 루트 2니까 6 루트 2k 분의 9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k제곱 되는 거 맞지?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p제곱. 이렇게.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고? 4분의 루트 2다.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한번 돌려볼게.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쓸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 맞을까? 이걸 똑같이 코사인 법칙 써주면 분모가 2루트 2k, 분자는 k제곱부터 썼지.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결국 결론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여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럼 크게 보면 식 2개, 미지수 2개야. 연립하면 무조건 k하고 p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괜찮지? 그럼 얘네만 이제 연립해주면 될 거거든. 이제 과연 연립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뭐 사실 연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많진 않지만 일단 k하고 p 어쨌든 한 문자로 몬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서 그 한 문자에 대한 값을 찾는 게 맞잖아. 그래서 지금도 얘랑 얘에 대해서 먼저 쓸 거야. 얘네 둘이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거든. 맞지? 따라서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써보면 6 루트 2k, 여기는 9k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p 제곱 그대로 둘게.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2 루트 2k 분의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p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날릴 수 있는 거 다 날리자. 여기 2 루트 2k 날릴 수 있겠지?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얼마만 남아? 3만 남겠지, 분모에. 그 다음에 양변 3 곱해서 정리해주면 9k제곱 마이너스 4p제곱 플러스 2는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3p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한쪽으로 몰고 정리해주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p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왜냐면 뭐 상관없긴 하겠다. 상관없긴 할 건데 p를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여기 k가 살아있으니까. 그치? 그럼 p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싶으니까 p를 다 우변, k를 다 좌변으로 몰아주면 12k제곱, 여기도 플러스 8 이렇게 쓰자. 이게 7p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 먼저 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이 다음에는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기 있는 p제곱 자리에다가 7분의 1 곱하기 12k제곱 플러스 8을 대입해서 k에 대한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계산해서 k값을 구해내야겠지. 어쩔 수 없다. 대입하자. 9k제곱 마이너스 7분의 4의 12k제곱 플러스 8 하고 플러스 2,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3k랑 똑같은데 3k 맞나? 3k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럼 양변에 7 곱한 다음에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정리해 주면
63K제곱 마이너스 48K제곱 마이너스 32 7 곱했으니까 플러스 14는 21K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주자. 15K 제곱 마이너스 21K 하고 마이너스 18인가? 다 왔다는 0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양변 또 3으로 나눠줄 수 있겠네. 3으로 한 번만 나눠주자. 다 왔다. 5K 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6은 얼마냐면 5, 1, 2, 3으로 인수분해 되지? 맞불. 그러면 5K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따라서 K는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 호흡이 길었지만 결국 K 값이 나왔으니까 괜찮지.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할까? K자리에 2 대입하게 되면 56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7, 8에 56이니까 P제곱은 8이겠지. 그럼 P는 2루트 2일 수밖에 없어. 괜찮을까? P가 2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2분의 1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2p 쓰면 되지.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2루트 2분의 7이니까 그거 분의 1은 거꾸로 써주면 되지. 루트 7분의 2루트 2 곱하기 3분 길이가 2p였으니까 4루트 2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어차피 정답은 원의 넓이잖아. 그럼 r제곱 파인 거잖아. 맞지? 그럼 제곱부터 미리미리 해주면 되는 거지. 지울 거 지우고. 그치? 그러면 분모는 7 분자는 8이었는데 88에 64 되는 거지. 그래서 7분의 64파이가 정답이지 않을까. P분의 Q파이였으니까 7분의 64파이네. 이거 P 내가 겹치게 썼는데 안 헷갈리게 조심해야 돼. 너가 구한 P는 정답이 아니지. 더하면 71이다. 그래서 미지수 겹치는 게 싫다면 P 말고 뭐 너가 원하는 문자 아무거나 둬도 돼. 알겠지?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이 계산이 긴 거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의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계산에 볼륨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히는 어렵다기보다는 답내기 힘들다 라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보각관계 이런 거는 언제든지 잘 봐야 된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계산이 혹시 안 나왔다면 혼자 스스로 끝까지 계산해서 답 내는 연습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와서 198번도 문제 한번 읽고 시작하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1, R2인 두원 C1, C2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림상에서 A, B 확인했고 원 C1 위의 점 C와 원 C2 위의 점 DE에 대하여 세 점 CAD와 CBE가 각각 한 직선 위에 있대. 오케이. 확인했어. R1 대 R2가 1대1에. 오케이. 그러면 조그만한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친다면 얘의 반지름을 2R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AC 길이가 3이야. 표시해주자. 여기 길이 3. AD 길이가 5. 여기 길이 5. 괜찮지? DE 길이 4. 여기 길이 4.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썼을 때 선분 CE의 길이를 구해달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요 놈이었네. 그럼 얘네는 CB하고 B1 둘이 더해서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혹은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뭐 쓸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그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일단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선분 AB를 한번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 얘가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 자, 왜 이걸 그어야 되냐라고 하면 왼쪽에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서는 내접 사각형이 만들어져. 맞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요만큼의 예각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세팅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각관계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고 내접 사각형이니까 여기 또한 알파가 돼. 이해돼?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은 각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공통각 아니야? 그러면 삼각형끼리 닮았지. 요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 닮았어.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풀기 어려웠다면 이 닮은 구조를 못 찾았지 않았을까? 이 닮은 형태를 잘 찾아줬어야 됐었다. 괜찮을까? 그럼 이걸 찾으면 이게 뭐가 좋냐? 라고 하면 각도 값이 똑같잖아. 근데 우리가 반지름 길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인 세타분의 R이 사인 세타분의 3이 2R이니까 여기는 4R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사인 세타분의 얼마? 6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인 여기 길이가 6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찾아주면 문제 난이도가 확 내려가지. 그치?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요 삼각형 AED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려서 코사인 알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25 플러스 16 하고 마이너스 3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파 우리 예각으로 잡았으니까 부호 생각할 거 없지. 그래서 8, 1, 루트 63이니까 3루트 7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럼 직접 우리가 이 스몰 r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찾든 상관없을 것 같아. 뭐 C1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스몰 r은 반지름이니까 2분의 여기다 곱해주고 사인 알파분의 3이니까 사인 알파분의가 거꾸로 써주면 되지. 3루트 7분의 8 곱하기 AC 길이 3 이렇게 지울 거 지워주자. 지워지고 지워져서 결론적으로는 7분의 4루트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이거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7분의 4루트 7까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 이거 사실 괜히 찾았네? 필요가 없었네? 그치?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 돌리면 끝나잖아. 우리가 코사인 알파 알고 있고 두 변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C2 길이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문제 끝났네. 그래서 이건 사실 괜히 찾은 거였네. 그치? 마지막 선분 C의 제곱을 구해주자면 88에 64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8분의 3루트 7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맞나? 잘못 구했나? 어디 잘못 구한 거지? 아 이거 잘못 쓴 거지. 8분의 1이지. 어쩐지 코사인 값이 저렇게 루트가 나오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8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약분 해주면 8만큼 빼면 되겠네. 80에서 8만큼 빼는 거니까 72가 되겠네. 그러면 따라서 3번 C2 길이는 루트 72니까 루트 72가 얼마야? 36 곱하기 2네? 6루트 2네. 이렇게 4번 체크해주면 됐던 문제. 그치?
닮음 찾아낸 다음에 결국 요 AE의 길이가 6이다. 저거를 찾아내게 된 순간 계산은 되게 별거 없는 문제지. 근데 그걸 찾기가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야.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넘어갈게. 199번 문제부터 읽어볼게. 선분 AB 길이는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P, 선분 BC를 5대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AQ의 길이가 3루트 1에 선분 AQ의 길이가 3루트이니까 그림엔 표시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해주자. 3루트 2 사인 QAP랑 APQ 여기를 그러면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줄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지금 현재 루트 2 대 3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거 사인 B는 변비네. 이렇게 사인 비율을 준 거잖아. 그럼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대변의 길이 B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치? 그러면 여기 우리 PQ의 길이를 지금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3루트 2가 현재 기준값이지. 3루트 2라는 기준값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주면 되냐면 루트 2분의 3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아닌가? 잠깐만 3분의 루트 2지 그치? A쪽이 더 짧아야 되니까 그치? 3분의 루트 2 이렇게 곱해서 2라는 계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상 PQ 길이는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선분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P가 하필 또 중점이니까 그러면 전체 길이를 여기가 5K, K라고 둘 수 있겠지? 요만큼이 3K, 3K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K, 2K, K 이렇게 되는 구조였겠지. 근데 2K의 길이가 2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CQ 길이는 1, BP 길이는 3이라는 것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문제 마지막은 뭐야? 삼각형 ABC의 또 왜 저번에 넓이네. 그럼 말 그대로 또 삼각형 ABC에서 우리 각 하나 변 하나 찾아준 다음에 코사인 법칙 돌려내야겠지. 미안해.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돌려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 하나랑 걔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하나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지금 삼각형 ABC에서 각 하나 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 것 같냐면 AC가 좋아 보여.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들어봐. AC는 요만큼의 각도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 왜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 각도는 어떻게 구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더해서 180도인 관계가 보이지. 여기가 알파면 미안해. 알파가 아니라 세타라고 줄게. 알파인지는 모르니까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하나만 찾으면 무조건 AC 길이는 구할 수 있다는 뜻이네. 맞지? 그러고 봤더니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않아?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우리 삼각형 문제에서 준정보는 다 썼나? 여기 어쩐지 AB 길이가 2루트 7인 거 문제 첫 번째 줄에 있었는데 안 옮겨 적어놨지. 그러면 삼각형 ABQ 얘네를 크게 본다면 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고 누구? 코사인 세타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돌려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2 분의
9 플러스 18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주면 뭐지? 왜 음수 나오지? 9가 아니지. 이 전체 길이는 5니까 그치? 5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25고 이렇게. 그러면 분자 분모 15씩 있거든. 15씩 약분해주면 2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 2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루트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왼쪽 빨간색 삼각형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3분 AC 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 돌려줄게. 그러면 1 플러스 18 마이너스 6루트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거 역학관계지? 아 미안해, 복합관계지. 복합관계일 때는 코사인 값은 부호 반대 플러스 2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얼마다? 22다 라는 결론이 나와. 따라서 3분 AC 길이는 우리가 구했다는 거지. 얼마로? 루트 22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22였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구해주면 되냐면 전체 삼각형에서 누구 각도?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도를 감마라고 치면 요 사인 감마만 구해내면 된다는 거지. 맞지? 사인 감마를 구할 때도 사인 감마는 결국 큰 삼각형 ABC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핑크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 안에서도 감마가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 감마를 코사인 법칙 돌려서 구해내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코사인 감마는 2 곱하기 5 곱하기 2루트 7분의 25 플러스 28 마이너스 이거 얼마지? 18 이렇게. 그럼 35 되는 거지.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해주자. 5 약분되고 루트 7까지 약분될 것 같아. 그럼 분자 4만 남고 여기에 루트 7 이렇게만 남을 것 같은데? 4분의 루트 7이겠는데? 그치? 잘 모르겠으면 끝까지 써서 계산하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빨리 해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코사인 감마가 아니라 사인 감마니까 감마 예각인 거 확인됐지? 부호 생각 안 해도 되고 4 루트 7 그러면 여기 3인가? 이렇게. 그치? 그럼 사인 감마가 4분의 3인 거 찾았지? 이제 마지막 정답 찾으러 가보자. 따라서 라지알로 쓸까?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쓰자. 2분의 1 곱하기 사인 감마분의 루트 20이니까 3분의 4로 써야겠지. 거꾸로니까. 곱하기 루트 22다. 그럼 여기서 넓이는 라지알 제곱 파이일 테니까 계산해주면 9분의 4 곱하기 20이니까 88 9분의 88 파이겠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가 됐던 문항. 이 문항에서도 결국 중요했던 게 우리 역학관계. 역학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요즘에 트렌드가 약간 또 보이지? 역학관계 문제를 다룬 것들 보면 최근에 나온 문제가 되게 많아. 이게 수능에도 나오고 6월에도 나오고 이따 뒤에 보면 10월 문제도 나오거든. 그래서 그 당의 모의고사들은 교육청 일단 평가원 빠짐없이 무조건 다 열심히 풀어놔야 돼. 수능 특강까지도. 도형은 수능 특강에서 소재를 빼다 온 적도 많기 때문에. 알았지? 당일 분석도 다 어느 정도 할 거니까 그거 잘 믿고 따라와주면 돼. 오케이? 199번 이 정도로 해놓고 우리 200번도 한번 해보자. 200번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좀 어려워. 각도를 되게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천천히 직접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푼다고 생각하고 각도를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 한번 잘 따라와봐. 200번 문제부터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인 원 O의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원 O에 그은 두 접선을 각각 L, M이라 하고
두 직선 LM이 원 O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겠대. 오케이, 찾았지? LM 찾았고 만나는 점 BC 찾았고. 오케이. 그럼 지금 원에 그은 접선이라는 말 나온 거지? 그치? 우리가 접선 문제는 또 처음 푸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더 체크해보자. 이어서 점 B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원 O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이 P. 여기네, 여기. 이렇게 수선에 그 수직인 직선 꽂아서. 맞지? 직선 AP가 원 O와 만나는 두 점 중에 B가 아니면 P가 아닌 점, 여기가 아닌 점, 여기가 Q다. 오케이. PQ까지 다 찾았네. 선분 AB의 길이가 12래. 여기가 12. 그리고 사인 B, PQ. 여기랑 사인 QPC. 요 조그마한 삼각형. 이거의 사인 값이 3대 1이래. 그리고 문제에서는 삼각형 BQC의 넓이를 구해달래. 오케이. 어렵긴 한 것 같아. 일단 천천히 해보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쪽에 먼저 길이를 색칠해놓을까? 얘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야. 맞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일단 다 써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일단 제일 유효한 건 뭐냐면, 지금 접하잖아. 그러면 뭐 여기다가 잘 모르겠으면 상황을 그려놔도 돼. 이름은 접편각과 원주각이 같다. 요 성질을 쓸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접선이 있고 요 위에 원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삼각형이 들어있는 거지. 내접 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접편각이야. 접선과 현이 만드는 각, 접편각. 이 접편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인 요 각도와 항상 똑같다는 그 성질 우리 배운 적 있지? 그래서 그 성질을 지금 쓰고 싶은 거거든.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지금 그것들을 과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한번 천천히 따져보자. 지금 어디를 쓰고 싶으냐? 일단 접선이 두 개니까 접선 두 개 잘 봐야 돼.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게 그림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하나씩 해보자. 어떻게 볼 거냐면 요만큼이 보여? 이게 접편각이야. 접선과 요 현이 만드는 각. 맞을까?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은 또 누구냐면 요 놈이야, 요 놈. 이해돼? 지금 파란색끼리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라고 치면 요만큼도 알파라는 뜻인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접편각이 있어. 누가 있냐면 요 색깔로 해볼게. 요거와 요거 요렇게 접선과 현이 만드는 각.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따라서 이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도 베타. 똑같은 색깔끼리는 똑같은 각이니까 하나만 쓸게. 여기다가 이게 베타다. 이렇게만 써놓을게. 괜찮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요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 그럼 지금 얘가 알파인 거 확인됐지? 얘가 베타인 거 확인됐지? 그럼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3대 1이라는 뜻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요 선분 길이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지금 이 원의 내접원으로 얘를 선택하고 싶어. 그럼 내접원이 아니라 이 원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럼 우리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3분 CQ의 길이는 지름 길이 2R일 수밖에 없어. 맞지?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여기다 옮겨놓고 두 번째로는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외접원 이해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삼각형에서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주게 되면 사인 알파분의 누구? 선분 BQ 길이. 얘가 마찬가지로 얼마? 똑같이 2R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외접원이니까.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야. 그럼 당연히 길이도 3대 1이 돼야 되지 않을까? BQ가 3배 길어야 돼. 그래서 BQ가 3K라고 쓰면 여기 CQ는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 BQC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K만 알면 요 두 개의 길이는 확보가 된다는 거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싶으면 우리 누구? 요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만 추가적으로 더 알면 답 나올 수 있겠네. 맞을까? 오케이. 그럼 저 끼인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데 이 각도랑 이게 보여야 돼. 얘가 내접사각형이거든. 그래서 요쪽 각도랑 요만큼의 각도랑 서로 더해서 180도 관계야. 그치? 그럼 요 빨간색의 여기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였던 거잖아. 얘를 내가 만약 세타라고 한번 쳐볼게. 괜찮지? 그럼 요 끼인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의 값과 사인 세타의 값 두 가지로 확실히 축소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고 나서 보면 요만큼의 각도인 세타가 또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아직 접현각 안 끝났거든. 요렇게 접선 있고 이 현에 대한 요거가 아니라 요거 요렇게 이렇게도 접현각 아니겠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요만큼도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 마찬가지로 또 증명해낼 수 있긴 하네. 그치?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면 좋겠다 라는 말이지. 괜찮을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러 가보자.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좀 쪼개거든. 정보가 너무 많아서 ABC를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고 얘만 한번 좀 아래다 떼어볼게.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서 삼각형이 여기 AC 있고 저 위에 B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 있고 이런 형태거든. 맞지? 요만큼의 각도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세타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길이가 여기 길이 12인 거 알고 있고 선분 AC 길이는 알고 있나? 아직은 모르고 있네. 이렇게 일단 둘 수 있을 것 같아. 쟤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 AC 길이 무조건 똑같네. 이거 우리 원의 성질이잖아.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얘를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접선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요 가운데 점으로부터 각각 수사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우리 요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항상 합동인 거 기억나지? 그 성질에 의해서 AC의 길이도 무조건 10이네.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 길이도 12인 거 알았네. 여기 길이 아직 모르니까 X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 여기 BC 길이. 그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이 누가 있냐면 여기 BCP 이렇게 BCP도 우리가 한 번 더 그릴 수 있겠지. BCP 한 번 더 그려보자. 이렇게 길이 X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 있을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있지 않겠어? 여기가 X 여기가 세타 맞지? 이 정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 삼각형, 이 분홍색 삼각형도 이 외접원의 입장에서 이 분홍색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이 외접원이잖아.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지. 사인 세타분의 x가 원의 지름 길이가 얼마지?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였지. 옆에다 써놔야겠다. 6루트 2라는 거지. 복잡하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6루트 2분의 x라고 한번 써볼게.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게 사실 여기도 세타였다는 뜻 아니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약간 지금 그림이 이상하지만 수설발을 내리게 되면 이거 수직 이등분되는 사실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12분의 2분의 x여서 24분의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코사인 x도 24분의 x, 코사인 세타는 24분의 x, 사인 세타는 6루트 2분의 x.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써줄 수 있어. 24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6루트 2는 제곱하면 72 되겠지? 72의 x제곱. 이게 얼마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최대한 계산해주게 되면 계산 한번 해봐. 27의 x제곱은 24 곱하기 72다. 이러한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나눌 거 나눠주자. 9로 나누니까 3. 여기 8 남겠네. 맞지? 이것도 한 번 더 약분되겠네. 8. 이렇게. 그럼 x제곱은 64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 x는 8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x가 8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세타 값을 직접 알 수 있다는 거지. 대입하면 3루트 2분의 3가? 이렇게. 괜찮지? 응. 뭐 한 번 더 정리해주면 3분의 2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마지막 우리 이제 아직 K값 못 구했지? 지금부터 K값 구하러 가보자. K 구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조그만한 빨간색 삼각형이 한 번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 한 번만 더 그려보면 여기가 K, 3K, 여기가 K, 여기는 뭔지 몰라. 그래서 여기는 3K, 여기는 K,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림 좀 크게 키워야겠다. 3kk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저만큼의 길이는 우리 BC 길이인데 우리 BC 길이 x로 했는데 x가 8인 거 찾았지. 그럼 이제 끝났지. 미지수가 k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되겠다. 8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64는 10k 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따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 찾아야겠네. 여기가 3, 2루트 2, 여기가 1인데 세타가 지금 둔각이지? 예각이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 마이너스 붙여준 거지? 3분의 1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얘가 12k 제곱이 된다. 어차피 k를 구할 필요 없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3k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약분될 거 약분해주고 계산 정리해주면 k제곱 루트 2가 정답이겠네. 그럼 k제곱 루트 2가 정답이니까 k제곱은 12분의 64지. 계산해주게 되면 12분의 64가 3분의 16 되네. 그치? 그래서 3분의 16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2번 체크해줄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일단 저평각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삼각형에서 구해야 될 것도 많고 삼각형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해. 내접 사각형도 잘 확인했어야 됐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잘 안 보였을 수 있어. 문제 어려우니까 꼼꼼히 한번 다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201번 또 한번 같이 봐보자. 문제부터 읽을게. 그림과 같이 선분 BC 길이가 6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겠대. 오케이. 지금 여기가 4K, 여기가 3K가 된다는 뜻 맞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BD 위에 점 E가 여기 있네. 이때 뭘 만족하냐면 DAE, 요쪽 각도랑 요쪽 각도 얘기하는 거겠네. 둘이 각도가 똑같다. 그러면 이름 한번 붙여줄까? 세타로. 오케이. 요 둘이 세타로 똑같다. 그 다음에 사인 DAE와 EDA, 지금 요 삼각형 내에서네. 그치? 요쪽 각도랑 요쪽 각도. 얘네 둘이 1대3이래. 그러면 한 삼각형 내에서 두 개의 사인 값의 B를 준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사인 B와 변의 B가 똑같다. 사인 법칙의 변형이지. 사인 B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 B, 그치? 변의 B가 똑같다. 그럼 1대3이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마주보고 있는 게 1, 얘가 마주보고 있는 게 3,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거지. 맞지? AE가 루트 5래. 여기가 하필 루트 5였네. 그럼 여기는 3분의 루트 5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DE의 길이까지 우리가 찾아냈던 거고, 마지막 워딩도 보니까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네. 마찬가지로 무슨 삼각형이냐면 BCD, 저 아래 요 삼각형이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잠깐 치우고 어디냐면 요 삼각형. 맞지? 요 삼각형 내에서 결국 사인 법칙 돌려서 구해달라는 뜻이겠지? 이거 그냥 위에다 써야겠다. 묻히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요 사인 값 구하고 여기 K 값 구해서 얘 두 개로 사인 법칙 돌려주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올 것 같은데, 맞지? 오케이. 일단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들이 일단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지? 여기 잠깐만 지우자. 이거 걸리적거린다. 좀 옆으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 봐봐, 요 삼각형 혹은 요 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정보가 많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여기잖아. 그럼 이 두 개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각도가 어디 존재하냐면 여기 존재하는 거지. 여기 요만큼 알파라고 치면 요만큼이 보각관계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맞겠지? 그러면 우리 한 번에 써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역시나 보각관계를 잘 이용해야 되는 문제였다. 괜찮지?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도 알고 있네. BC 길이 6인 거 주어졌었잖아. 6. 그럼 우리 아까 사인 세타 대 사인, 이게 알파지, 그치? 사인 세타 대 사인 알파가 1대3인 걸 찾았어. 그러면 요 빨간색 삼각형도 보여? 여기가 사인 알파, 여기가 사인 세타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네도 3대1이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도 당연히 세타 알파 있고 여기도 세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그거잖아. 사인 붙이면 똑같잖아. 따라서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K는 3분의 2일 수밖에 없어. 요 부분도 좀 중요했을 것 같아. K를 진짜 구해낼 수 있다. 그럼 여기 길이가 미지수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면 3분의 8. 그럼 그렇게 되면 위의 삼각형 AED에서 알파 값 혹은 세타 값 빼고는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원하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줄 수 있다. 우리한테 결국 필요했던 값은 여기 코사인 세타였던 거 맞지? 정확히는 사인 세타.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 분수 있으니까 분수가 싫거든. 그래서 분수를 한번 없애줘 볼게. 그림을 설명을 위해서 그대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세타라는 뜻이거든. 요 길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다 세배할 거야. 여기 3루트 5, 여기 세배하면 8, 여기 세배하면 루트 5. 이렇게 구해도 어차피 비율이니까 값은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8 곱하기 3루트 5분의 88에 64, 95,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요렇게. 그치? 그럼 계산해주면 일단 그대로 냅두자. 분모는 3루트 5, 분자는 날릴 거 날려주면 104 되겠네. 그러면 약분 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 먼저 약분 되겠네. 52, 4로 한 번 더 되겠는데 2, 여기는 13. 이렇게. 그러면 6루트 5분의 13인 것 같은데. 그럼 사실 문제 끝났지. 우리 이쪽 각 알고 있고 이쪽 길이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 밖으로 써주고 사인 세타 분해니까 13분의 6루트 5 곱하기 선분 CD 길이니까 2. 이렇게 계산해주면 13분의 6루트 5였다. 여기서 우리 넓이 구해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내가 뭐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미안. 이거 코사인 값인데 이건 사인 써야 되지. 그치? 어쩐지 이거 좀 이상하더라. 다시 이것부터 다시 할게.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알지만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사인 세타니까 직각삼각형 다시 그려서 사인 값 찾아보자. 세타가 예각이니까 부호 신경 쓸 거 없고 여기가 6루트 5고 여기가 13이겠네. 그러면 이거 비율 찾아주면 이거 얼마야? 36에 5니까 180? 180에서 169 빼는 거니까 11 남네. 루트 11이었네. 요렇게.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사인 세타는 6루트 5분의 루트 11이었다는 뜻이고, 다시 반지름 길이 구해볼게. 라지 R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 써야 되니까 루트 11 분의 6루트 5 곱하기 선분 길이 2.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해주자. 이렇게.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원의 넓이 S는 11분의 180이겠다. 뒤에 파이 빼먹지 않고 붙여주기. 그럼 11분의 180 숫자 찾으면 되니까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됐던 문제. 괜찮지? 크게 어려울 건 없고 내가 보기에 여기가 문제였을 것 같아. 이렇게 각도를 일단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CD 길이를 아무런 계산 없이 한 번에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봐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자. 그래서 얘도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13개 정도? 처음 봤을 때는 좀 낯설 법하니까 괜찮지? 우리 스텝 4의 마지막 문제 202번 한번 마무리해 보면서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래. BC 길이가 4래. 그러면 표시부터 해줄까? 요렇게. 그리고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대. 오케이.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였네. 그러면 길이가 3이었으니까 2, 1이고 여기서 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왜냐면 원의 반지름이니까. 괜찮을까? 이 점 A를 중심으로 한 데가 뒤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냥 그림상으로 확인해버렸네. 근데 다음 주에 읽으면 A가 중심인 거 맞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2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만나는 점이 2 찾아줬고, 직선 AB가 E1과 만나는 점 중 D가 아닌 점 반대쪽에 F 존재하겠지 찾았고, 호 EF 위에 점 G를 잡겠대. 단 점 G는 어떻게 잡으냐면 여기가 2루트 6이라는 값이 될 수 있도록 잡고 싶대. 이때 세 점 C, E, G를 지나는 원 위의 점 H가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가 같도록 만족을 시켜준대.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자 하는 값은 선분 GH의 길이를 물어봤네. 빨간색으로 할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여기. 결론적으로는 여기 길이를 구해달라는 것이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 각도에 대한 값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즉 사인 법칙으로 저거를 일단 구하겠다라는 생각이야. 여기 각도에 대한 정보가 조건이 어쨌든 걸려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친다면 여기가 알파인 거겠지? 근데 알파는 좋은 점이 우리 이미 3대 4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도 5인 거 알고 있어. 게다가 A2의 길이는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괜찮지? 우리는 사실 사인 알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사인 알파는 저 아래 직각삼각형에서 대신 구하면 되겠지? 5분의 4가 나오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건 이 CGH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우리 사인 법칙 써서 GH 미지수 두고 그 사인 법칙을 써주면 G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원의 중심 있고 원 위에 점 G가 있네. 그럼 이거는 우리 이어봐야 되는 게 원의 성질 아닐까? 왜냐면 여기 길이도 2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G하고 1을 이으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것 같은데? 맞지? 응.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값이 이거 조심해야 되지. 여기 알파 아니야? 알파라고 확정 못 지어. 왜냐면 얘네 둘이 평인 거 모르니까. 그치? 그림상은 약간 그래 보이는데 직접 막상 계산하면 달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절대 알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인데 어느 쪽 각도 하나도 모르니까 이쪽 각도를 일단 세타라고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봤더니 여기가 또 무슨 관계? 보각관계. 이렇게. 보각관계 문제가 이 당해 6월, 10월, 11월 이게 수능이지? 이게 10월이었지? 앞에 이때 6월이지. 전부 다? 여각관계 아니야. 보각관계인데. 그치? 더해서 아마 90도 되는 관계가 여각관계일 거야. 그치? 더해서 180도 되는 관계가 보각관계. 그래서 199번도 보각관계. 얘도 보각관계. 마지막 문제도 보각관계. 그래서 당에 나온 기출들은 확실히 잘 풀어야 된다가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쓸 수 있어. 첫 번째는 여기 삼각형 AEG에서 뭐 코사인 법칙을 돌리든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내리든 하면 그 코사인 세타와 x에 관련된 식 하나가 나올 거고, 여기는 뭐 직각삼각형 아니니까 x 잡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와 x에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x랑 코사인 세타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크게 보면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맞지? 여기서 굳이 코사인 법칙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삼각형만 아래다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 예를 들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해돼?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2,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세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수서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이거 수직 이등분 되는 거 알고 있지? 미안, 그림이 너무 작네.
다시 그릴게. 이 정도는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수설발을 내리게 되면 수직 2등분 하게 된다. 그럼 한쪽이 2분의 x가 되는 거 맞을까? 요만큼이? 그치? 여기가 세타인 거 맞지? 여기는 반지름 길이라서 2인 거 맞지?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x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CEG 요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사인 법칙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야겠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직접 식 써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6x, 얘는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루트 6 제곱이니까 24. 이렇게. 그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얘가 사실 마이너스 4분의 x였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 풀어주면 계산값 나오지 않을까? 크로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제곱은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0x 제곱이 60이니까 x 제곱은 6. 따라서 x는 루트 6이 되겠다. 그렇다는 뜻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4분의 루트 6이었다. 이거 괜찮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6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타가 예각인 거 확인됐지? 그러면 부호 신경 쓸 거 없고 여기가 4 루트 6,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었겠다. 이렇게. 괜찮지? 이거 구해서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는 요거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맞지? 지금 우리의 목적을 잊으면 안 돼. 얘만 있으면 정답 나오는 거야. 쟤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내접 삼각형이니까 뭐 하면 돼?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리면 돼. 요쪽 각도 사인값 알고 있지? 길이 알고 있지? 코사인 법칙 돌릴 수 있겠지. 그래서 라지 R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2루트 6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랑 똑같지? 그래서 4분의 루트 10이 사인 세타 될 건데 거꾸로 뒤집어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4가 될 거고 곱하기 선분 길이가 2루트 6. 맞지? 약분할 거 약분해주자. 2 약분되고 여기도 루트 2씩 약분되겠지. 루트 3, 루트 5 이렇게. 그럼 그대로 식 형태 써주면 루트 5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루트 5분의 4 루트 3이니까 우리 이제 저 빨간색 사인 법칙 돌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바로 구해보자. 이거 기억날까? 선분 길이 GH는 지름 곱하기 사인값. 기억 안 나면 그냥 사인 법칙 다시 쓰면 돼. 그리고 옮기면 되니까. 사인 알파니까 5분의 4 곱해야지.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분모가 5루트 5니까 유리화 해주면 25 되겠지. 그 다음에 32 곱하기 루트 5 더 곱했으니까 루트 15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4번 우리가 구한 값 딱 나와 있으니까 정답 4번 체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괜찮지?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잡혀 있는 문제를 끝으로 우리 스텝 4는 끝났고 스텝 4에 있는 문제들도 꽤나 난이도가 높은 도형 문제들이 많았다 생각해. 그래서 스텝 3에 조금 있는 도형 문제랑 스텝 4에 아주 많이 분포해 있는 도형 문제들 엮어서 최대한 많이 다양한 시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해설지 풀이도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직접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원주각 문제들 어려웠던 거 많지. 특히 내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떠올렸을 때는 문제 풀기 어려운 이런 거, 저평각과 원주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 다음에 원주각, 중심각 뭐 이런 것들 뭔지 알지? 어려웠다고 체크한 것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봐줘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스텝 4까지는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또 본인의 진도에 맞게
잘 이어서 나가보자.